여러분 안녕하세요. FX3 다들 엄청 좋다, 소니의 명기다, 이런 리뷰들이 엄청 많은데요. 저도 정말 만족하면서 3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랑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FX3를 지금 막 구매하신 분들과 이제 구매하실 분들에게 남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FX3의 디테일들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촬영을 도와줄 꿀팁들 꽉꽉 채워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가 갑자기 터치 포커스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화면을 터치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10중 8구 AF 메뉴 들어가서 뒤지실 건데요. 거기에 없습니다. 소니의 메뉴 구조가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요. 이 터치 추적 설정은 AF 메뉴가 아니라 엉뚱하게 설정 메뉴에 터치 조작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끔 자기 혼자서 꺼짐으로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여기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바쁠 때는 언제 이걸 또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뉴, 마이 메뉴의 제일 앞단에 꺼내 두시면 터치 추적을 바로 키셔서 쓸 수 있습니다. 폴스 컬러 벡터스코프가 없는데요. 히스토그램이랑 제브라만 넣어줬더라고요. 경쟁사 바디들은 웨이브폼 시원하게 보여주던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노출을 잡을 때 감에 좀 의존을 해야 되더라고요. 멀티캠으로 외장 모니터 없이 촬영을 하면 서로 다르게 노출이 찍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FX3 안에다가 폴스 컬러를 넣어버렸습니다. 진짜 폴스 컬러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멀티캠의 각각 노출을 일정하게 맞출 때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크린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수동 초점을 맞추려고 피킹을 켜잖아요. 근데 화면은 작은데 빨간 선만 자글자글해서 정작 이제 피사체의 표정이나 좀 디테일들이 안 보입니다. 작은 화면에선 핀 맞았네? 감성 쩐다 이랬는데 사무실 모니터로 보면 초점도 좀 나가 있고 노이즈도 끼어 있고 촬영의 디테일 놓치기가 딱 좋더라고요. 당연하게 해결책은 외장 모니터인데요. 다음 기종에서는 조금 더 스크린을 크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편하긴 합니다. 급할 때 짐벌 없이도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인위적인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주변부가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패닝을 할 때 이제 갑자기 느리게 화면을 따라온다던가 이런 느낌들이 저한테는 조금 좋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파나소닉과 캠코더의 손떨방과는 차이가 좀 크기도 하고요.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로 후반 보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리뷰 영상도 이거 찍었었잖아요. 물론 이걸 후반 보정하면 엄청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셔터 스피드를 엄청 올려서 찍어야 하기도 하고 또 따로 후공정을 거쳐야 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몇몇 클립들은 그렇게 찍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좀 액티브 모드를 카탈리스트 브라우저처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FX3는 안부에 붉은색이 치고 올라오는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노출을 언더로 찍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기본 렉 709로 변환만 딱 시키면 사람 얼굴이 술 취한 것처럼 시뻘겋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붉은기를 좀 없애려면 단순히 럼만 씌우면 안 되고요. 붉은기를 따로 빼주는 디테일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좀 거쳐야 됩니다.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 배경을 좀 날리더라도 너무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데요. 바로 모니터 힌지의 내구성입니다. FX3를 짐벌에 올리고 좀 사용하다 보면
펴놓은 액정이 고정되지 않고 좀 덜렁덜렁 낭창거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뽑기 실패인가? 나사 조이면 되나? 하고 방치하시거나 아니면 센터에 가시는데요. 이게 S3랑 FX3 고질병이더라고요. 이건 관리를 애초에 좀 잘해줘야 하나 봐요. 제 생각일 뿐이긴 하지만 스크린을 닫을 때 조금 꺾여 있는 상태로 닫는 습관을 하시다 보면 힌지 부분의 나사가 좀 헐거워져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새로운 기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탑핸들과 바디 연결 부위가 이제 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재질상 그리고 구조상 파손 위험이 상당히 큰 부위입니다. 이건 제가 FX6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세팅을 너무 무겁게 해서 탑핸들에 무리가 가게 되면 플라스틱 부위에 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FX3로 무거운 셋업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연결 부위의 하중을 분산해주는 액세서리 구매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 부위 또한 이제 파손이 좀 잦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그런 증상을 겪은 건 아닌데 이거의 해결 방법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겪었던 문제였는데 촬영 직전에 수음이 잘 되나 이제 이어폰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마이크가 고장 났나? 이제 선이 끊어졌나? 하고 엄청 당황했었는데 이게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탑핸들과 카메라 바디 사이에 접촉 불량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탈부착 방식이다 보니까 가끔 접촉이 제대로 안 물릴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현장에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치지직 거린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탑핸들을 뺐다가 다시 한번 꽉 끼워 보세요. 기계 결함이라기보다는 접촉 문제니까 촬영 전에 꼭 체크해 보시고 안 되면 재장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데이터 관리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파일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파일명을 날짜, 번호 이런 형식으로 세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뒤에 1번, 2번 이렇게 붙는 식인데요. 날짜가 바뀌면 번호도 다시 1번으로 시작되면 참 깔끔할 텐데 FX3는 날짜가 바뀌어도 뒷번호가 리셋되지 않고 어제 찍었던 번호에 이어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제 99번까지 찍었으면 오늘 날짜가 돼도 100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앞번호 파일이 빠졌나? 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현재로선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일번호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1번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 혹시 소니 담당자분이 보고 계시다면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촬영에서 은근히 거슬리는 문제인데요. 바로 핸들링 노이즈입니다. FX3 탑핸들에 달린 마이크 홀더가 진동을 완벽하게 걸러주질 못해요. 그래서 촬영 도중에 핸들을 고쳐 잡거나 이제 실수로 툭 건드리면 그 진동이 마이크를 타고 올라가서 쿵쿵 하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액세서리의 힘을 좀 빌리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액세서리를 마이크 홀더 쪽에 장착해 주시면 탑핸들의 진동이 마이크로 전달되는 걸 좀 물리적으로 끊어줍니다. 이거 하나 껴주면 핸들을 좀 만지작거려도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 홀더 또한 파손이 잦은 부위인데요. AS를 받기보다 이 제품을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죠? 제가 다큐 촬영 감독님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다큐 촬영 감독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촬영하다 보면 출연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뭐 박수를 쳐서 소리가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피크를 칠 때가 있는데 이거 한번 깨지면 후반 작업으로 절대 못 살리잖아요. 하지만 FX3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트랙 설정이 있습니다. 흔히 4채널을 써야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탑핸들과 XLR 단자만 꽂으면 세이프티 트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인풋 1번 단자에 꽂으시고요. 옆면에 인풋 셀렉트 스위치를 인풋 1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는 하나지만 소리가 1번과 2번 채널에 동시에 녹음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채널의 볼륨을 다르게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채널 1번에는 평소처럼 정상 볼륨으로 맞추시고 채널 2번에는 채널 1번보다 낮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1번 채널이 찢어져도 우리에겐 낮은 볼륨으로 안전하게 녹음된 2번 채널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녹음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편집할 때 2번 소리를 가져와서 볼륨만 키워주면 완벽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들은 잘 안 알려주는 FX3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다들 명기다, 최고다 칭찬하기 바쁜데 저는 좀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기 전에 알아야 덜 당황하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바디 중에 이만한 성능과 기동성을 가진 녀석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압도적인 화질, 그리고 미친 AF 속도, 듀얼 네이티브 ISO, 오늘 알려드린 디테일들 잘 알고 계시면 FX3는 그 어떤 카메라보다 강력한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더블클립 차재영이었습니다.